안녕하십니까. 10년차 트레이더 백정현입니다. 여러분들 XRP 오늘 관련된 분석도 이야기를 해드릴 거고, 자, 오늘은 2026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XRP에 대한 2026년,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2026년,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을 위한 2026년. 이 세 가지를 오늘 다 전달을 해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좋은 정보, 투자에 좋은 정보를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을 할게요. 자,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리플 거래소 보유량이 11억 XRP, 2026년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습니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보자고요. 자, 일단은 핵심 키워드는요, 거래소 보유량 감소, XRP 현물 ETF, 그리고 공급 충격 2026년, 대출 프로토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거래소 내 XRP-C가 마르고 있다고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보유량이 급감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거래소에 리플의 거래소 보유 물량이 급격히 줄어들어 약 15억 XRP 수준까지 떨어졌다. 자, 이 원인은 장기 보유자들이 중앙화 거래소 CEX에서 개인 지갑이나 기관 수탁, 커스터디 사업 있죠. 수탁으로 자산을 대거 이동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장기 보유자들, 즉 어떻게 보면은 고래 투자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들이 지금 오히려 역으로 자기들이 보유하고 있는 XRP를 락을 걸어버렸다는 거죠,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 XRP가 왜 이동을 시켰냐, 이게 사실 중요하잖아요. 일단은 XRP 현물 ETF에 대한 등장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11월 13일 출시된 XRP 현물 ETF가 시장 공급 물량을 빠르게 흡수를 했다고 해요. 그 얘기는 꽤 많이 들었어요. XRP ETF가 확실히 생각보다 기관 투자자들로부터 굉장히 인기를 얻었다. 그래서 2025년에 가장 많은 자금 유입을 보여준 게 XRP ETF다 라고 합니다. 그죠? 그만큼 제도권 내 ETF에 대한 자금 유입은 결국 신뢰도 상승으로 전환이 되는 것 뿐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개별적으로 엄청난 기대감을 주는 거랑 똑같아요. 옛날에 이제 BTC ETF, 이때 자금 유입이 급속도로 증가했을 때 비트코인의 상승을 견인했었거든요. 근데 XRP는 좀 뭐라 해야 될까요? 형광등 같아요. 형광등. 한 박자씩 늦는 것 같습니다. 보통 이러면은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 호재를 꽁꽁 싸요. 잔뜩 쌌다가 한 방에 폭발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저는 그렇게 계속 느꼈어요, 여지껏. 그래서 카나리 캐피탈, 그죠? 21시어스, 그레이스케일 등 5개 운영사의 현물 ETF 순 자산 총액이 12억 4천만 달러에 도달했다. 그죠? 26일 기준이요. 최근 몇 주 사이에만 7억 5천만 개의 XRP가 흡수가 되었고, 분석가 언노운 DAT는 이 속도라면 2026년 초본격적인 공급 충격의 서플라이 쇼크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거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XRP의 물량이 사실 이게 공급이 줄어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에스크로에 대한 부분이 계속 물량에 대한 조정을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생각보다 꽤 많은 사람들이 XRP를 사들였기 때문에 꽤 모으고 있는 중이죠.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깔려있는 에스크로 물량도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매달 매일 나오는 그 10억 개 물량, 그거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고. 그죠? 뭐 락업 해제 그거 가지고 어쩌고저쩌고 그냥 우연히 일치로 박스 꺼내서 아다리가 맞아가지고 그게 그렇다 이런 얘기인 거지. 사실 이제는 학습도 충분히 됐고 그거에 대한 물량에 대한 부분 때문에 희석이 돼가지고 매도 압력으로 떨어질 거라는 기대는 별로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2026년 전망은요,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은 뭐 단순한 투기 자산에서 뭐 글로벌 유동성 인프라 이거 맨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계속 XRP를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뭐예요? 2026년을 얘기할 때 맨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바로 단순 투기 자산이 아니다. 글로벌 유동성 인프라로 전환되는 결정적인 변곡점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글로벌 유동성 인프라래요. 그러니까 가치 자산이라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얘기가 또 나오는데, 클래리티 법안 있잖아요. 내년 1월 달에 이제 시작되는 부분. 이게 이제 제도적인 명확성을 만들어 줄 것이다.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이제 암호화폐와 주식이 명확하게 갈라질 것이다, 이 얘기잖아요. 근데 그 기준이 바로 이제 리플로부터 시작된다, 막 이런 얘기인데,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XRP가 상승을 할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좀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왜 이 클래리티 법안 때문에 XRP가 오를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클래리티 법안 때문에 암호화폐 시장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면서
그 쓰레기들 같은 코인들 있죠. 그런 것들이 사라지면서 시장 자금이 명확한 암호화폐로 선정된 곳들로 집중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암호화폐가 1000개가 있는데 그중에 500개가 쓰레기 코인에서 다 잘려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투자할 수 있는 코인이 500개밖에 안 남는다고. 근데 그중에서 메이저 코인 위주로 물량이 자금 유입이 더 강하게 들어가면서 암호화폐 시장이 어떻게 된다? 상승으로 전환이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이해되시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제 내년부터 1분기 암호화폐 시장의 기대감이 불면서 XRP에 대한 명확한 시세 상승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거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2026년 암호화폐 제도권 대항의 시대가 열린다. 그리고 전문가들이 뽑은 6대 키워드가 뭔지 좀 알아볼게요. 자, 현재 기사에서 2026년은 암호화폐가 단순 투기판을 넘어서서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핵심 축으로 편입되는 제도화, 이 제도화의 원년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전문가들이 뽑은 6대 키워드가 뭐냐? 일단 첫 번째로 규제 불확실성 해소. 클래리티 법안으로 2026년 1월 디지털 자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법안이 미 상원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자, 이거는 SEC와 CFTC의 감독 권한을 명확히 하여 금융사들의 합법적인 시장 진입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아무래도 이러한 얘기는 당연히 굉장히 긍정적이죠. 쉽게 해서 음지에서 양지로 전환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스테이블 코인 유통량 3배 급증이죠. 즉 스테이블 코인 1조 달러 시대. 스테이블 코인의 유통량이 3배 급증하면서 1조 달러를 돌파하고 디지털 결제 표준으로 자리 잡을 전망입니다. 전망입니다. 그리고 JP모건 등 전통 금융 기업들의 진입으로 은행화가 확실하게 빠른 가속화가 될 것이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기관 투자자 주도 시장. 개인이 아닌 기관 투자자의 비중이 커지면서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줄어들고 안정적 자산으로 변모할 것이다. 기존 4년 즉 반감기 패턴이 이제 깨질 가능성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2026년부터는 반감기에 대한 기대감은 버리시는 게 좋다. 옛날에 우리 코스닥, 그죠? 코스닥이 닷컴 버블 이후부터 점점 어떻게 됐어요? 정리가 됐죠. 그래서 규제가 만들어지면서 말도 안 되는 기업들을 상장도 안 시키고 상장이 된 기업들을 규제 안에서 계속해서 감독하고 관리를 하면서 상장 폐지도 시키죠. 그러면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그런 규제성이 만들어지는 제도권의 감시가 이러한 부분, 뭔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패턴을 잠식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들만의 개인적인 특별한 이슈 그리고 그 이상의 가치를 개별적으로 만들어 나가기 시작을 했다. 그래서 주가가 따로 놀기 시작을 했다. 이겁니다. 좀 어렵나요? 좀 더 쉽게 얘기하면은 섹터별로 움직인다라고 하는 게 오히려 좀 더 쉽겠네요. 자, 그리고 네 번째로 ETF 골드러시, 비트코인, 이더리움 외에도 솔라나, XRP, 도지코인 등 다양한 알트코인 ETF가 쏟아져 나오며 대규모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거죠. 간접적 투자지만 결국 암호화폐 투자로 전향이 된다는 거예요. ETF는 제도권 내 기관 자금을 명확하게 끌어들이는 진공청소기 같은 역할을 할 거고 그걸로 인해서 암호화폐의 자금 유입도 상당히 더 증가할 거라는 게 앞으로 예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섯 번째, 예측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 이겁니다. 좀 어렵죠. 폴리마켓 같은 예측 시장이 합법적인 투자처이자 정보의 보고로 급부상한다. 폴리마켓, 쉽게 얘기하면 전 세계 최대 베팅 사이트거든요. 근데 막 스포츠 베팅 그런 게 아니라 거시경제 내에서 이렇게 될 것 같냐 저렇게 될 것 같냐 5만 가지 사건을 다룹니다. 그냥 다. 우리나라 것도 있어요. 우리나라의 사건도 다릅니다. 그 모든 베팅을 다 해요. 그만큼 이거는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정보입니다. 정보. 이거를 참고하는 부분이다. 그래서 예측 시장의 폭발적 성장이라는 거예요. 정보력을 얻기 위한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가격 전망의 양극화. 비트코인 가격에 대해 2027년 25만 달러 도달할 수 있는 낙관론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2020년 심각한 약세장 진입 비관론이죠. 전문가들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자, 한 가지 말씀드릴까요? 그러든지 말든지. 쉽게 얘기해서 2026년에 상승이 나오지 않잖아요. 그럼 지금과 다를 게 없습니다. 근데 2026년에 현재 지지대를 무너뜨리는 하락이 만들어지면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존 장기 공급자들 있죠. 그들한테는 최악인 상황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기회로 작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게 그러든지 말든지. 올라가도 땡큐고 내려와도 땡큐. 올라가면은 비중이 작지만 뭐 계속해서 수익이 나니까 뭐 그걸로 땡큐인 거고, 떨어지면 우리가 비중을 어마어마하게 쌓아 올릴 수 있는 다시 또 새로운 기회가 반영이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든지 말든지 어차피 둘 다 좋아요. 아시겠죠? 자, XRP 차트를 보자고요. 자, 제가 방금 앞전에 가격 전망의 양극화라고 하면서 그러든지 말든지, 그죠? 그걸 가지고 한번 분석을 가자고요. 비트코인을 보자고요. 자, 비트코인은 주봉을 보면서 할게요. 너무 일봉으로 보면은 좁아서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자, 잘 보이죠? 진짜 잘 들어야 됩니다. 자, 비트가 하락을 한다? 비관론 먼저 얘기할게요. 비트가 하락을 해요. 오케이, 깨져. 좋아, 깨진다 칩시다. 어디까지 깨진다? 여기까지. 세력선의 구간까지 내려올 겁니다. 그러면은 9천만 원대가 깨지는 거예요. 자, 보면은 정확하게 한번 보자고요. 8천만 원대입니다. 여러분 지금 1억 2,800, 그죠? 8천만 원대. 기회예요, 아니에요? 내려오면 기회예요, 기회. 엄청난 기회입니다. 자, 세력선 이탈하고 바로 올라오죠. 이탈하고 바로 올라갈 겁니다. 진짜 두 번 다시 오지 않는 기회가 올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안 내려와. 2026년 낙관론에 의하면 빠른 2026년 제도 규제 완화로 인해서 상승이 나오면서 신고가가 나온다고. 아, 뭐 이거는 그냥 굿이잖아요. 내가 좀 아쉬울 뿐이지 그래도 보유하고 있는 것들이 그나마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냥 땡큐 이 개념이에요. 근데 우리가 낙관론을 선택을 하든 비관론을 선택을 하든 우리가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재밌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낙관론에 대한 정보도 받아보고 있고 비관론에 대한 정보도 받아보고 있는 상황이지만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선택 누가 해준다? 우리 아니에요. 기관, 정부, 고래, 얘네들이 해결할걸요. 우리는 그냥 맨날 심리적으로 어떻게 될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이런 우울한 생각만 갖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어쩌라고. 우리는요, 둘 다 굿이에요, 굿. 예? 엄청나게 좋은 겁니다. 내려오면 완벽한 기회예요. 1억이 깨졌잖아요. 여러분들 1억이 깨졌다고 생각해봐요. 1억이 깨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 암호화폐 시장에 갑자기 엄청난 붕괴가 일어납니다. 리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보자고요. 리플 주봉으로 보면 리플 여기까지 내려와요. 1,500원 이하로 깨진다고요. 여러분 땡큐예요, 아니에요? 땡큐예요. 리플의 생태계, 그리고 앞으로 2026년은 리플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리플 가격이 또 떨어진다고? 야, 이거 대박이다. 담아야지. 그잖아요. 여러분 다시 1,000원대 밑으로 오면 안 담을 거예요? 담겠죠. 맞잖아요. 그죠? 여기서 올라가. 뭐 당연히 땡큐죠. 올라가도 리플은 기본적으로 보유 물량들이 다들 많으니까. 그죠? 근데 제가 아까 처음에 뭐라 했어요? 이제 리플이 물량이 없대요. 에스크로 그거 의미 없다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결국은 2026년에 이리 가든 둘 다 완전 땡큐라고요. 굿이란 얘기예요. 절대 쫄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투자 2026년에만 할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들 XRP 투자 5년 보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5년 안에 졸업을 하냐 못하냐 이것만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2026년에 시장 XRP 다 얘기해드렸으니까 이번엔 졸업할 수 있는 좀 좋은 투자 코인을 좀 공유를 해드릴까 합니다. 아시겠죠? 마지막입니다. 이게 굉장히 어렵게 찾았어요. 자, 지금부터 고민도 하지 말고 집중해서 끝까지 잘 들으세요. 시작할게요.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 길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힘들었던 시기를 많이 길게 보냈다면은 저도 이번 시기로 통해서 한번 시원하게 졸업을 해볼 생각입니다. 자, 이 코인은 지금 추천해드릴 코인이 아니에요. 코인을 드릴 비교 대상이 될 코인입니다. 자, 보시면 상장하고 하락 후에 긴 시간의 횡보의 시간을 가졌어요. 그죠? 참고로 이거는 주봉입니다. 주봉. 2022년이에요, 여기가. 그리고 요 구간이 2024년이에요. 여기서 요까지가 2년입니다. 2년. 이해되시죠? 이 코인은 장기간 매집의 흐름을 가져갔어요. 그리고 나서 보시면 골드 크로스가 이루어졌죠. 그리고 십자가 시그널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강한 시세가 동반이 됐다. 자, 바로 이 코인이 뭐냐? 빗썸에도 있습니다. 바로 게이머 코인이에요. 게이머 코인. 자, 이 코인은 장기간 횡보 이후 골든 크로스가 나오면서 십자가 시그널과 3박자 매매가 떨어지면서 강한 시세를 만들어줬는데 바닥에서 고점까지 상승이요. 6,745% 상승이 나왔어요. 정말 말도 안 되죠.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이 게이머 코인의 정보를 보시면 이더리움 기반의 코인입니다. 그리고 EIC20의 토큰이에요. 그만큼 이더리움 기반의 테마 코인은 한번 장기간 매집을 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상승을 보여준다. 이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제가 공유 드릴 코인이 바로 이 코인입니다.
앞전 게이머 코인하고 굉장히 유사하죠. 그죠? 상장하고 시원하게 빠진 다음에 2023년부터 지금까지 횡보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보이시죠? 여기가 지금 2025년이에요. 상당히 긴 시간 동안 횡보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자, 뭐가 보입니까? 십자가 시그널이 보이죠? 이 십자가 시그널이 심지어 앞전보다 더 많이 나타났다. 세력들이 굉장히 강하게 매집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보시면 거래량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죠. 횡보의 흐름 안에서 상당한 거래량들이 나왔다는 건 세력들이 꾸준히 대량 매집을 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코인 같은 경우는 2026년을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죠? 자, 그리고 이 코인 역시 아까 게이머 코인과 똑같은 이더리움 기반의 코인입니다. 이더리움 기반의 코인이 장기간 매집이 되면 상당한 흐름을 보여준다라고 말씀드렸죠. 아까 같은 경우는 6,700%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죠? 자, 이번 코인은 아까 그 게이머 코인보다 더 긴 시간 매집을 한 코인이에요. 긴 시간 동안 매집을 했다는 거는 물량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점차적으로 유통 물량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럼 그 조그만 유통 물량을 가지고, 자, 이렇게 볼게요. 보유와 유통 개념으로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됩니다. 유통 물량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작은 거예요. 그러면 작은 자본으로도 상승이 빵빵 이렇게 일어나요. 근데 이만큼 크게 긴 시간 물량을 보유하고 있으면 끌어당길 때 사용되는 이 유통 자금 역시 제법 크겠죠. 작은 유통 물량을 가지고 큰 운영 자금을 사용해서 끌어올립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전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아까 졸업이라고 했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아까 만약에 게이머 코인을 미리 소개를 받았다면 여러분들은 진짜로 졸업을 했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역시 졸업을 할 수 있게끔 도와드린다 이거죠. 저 역시도 이번에 상당한 투자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미 조금씩 매집을 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상승할 건지 솔직히 감을 잡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얘기만 일단 기본적으로 할게요. 아시겠죠? 어차피 저하고 같이 대응을 해야 돼요. 아셨죠? 자, 제가 이 코인에 대한 정보를 지금 현재 여기서 공개를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제가 지금 얼마나 오를지 감이 안 잡히는데, 그죠? 그럼 너도 나도 달려들겠죠. 근데 제가 뭐라 했어요? 유통 물량이 상당히 적다고요. 그럼 수급이 꼬입니다. 그죠? 그럼 세력들이 올리지 않아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공유는 할 거예요. 무료로 공유합니다. 참고로 무조건 무료로 공유할 거예요. 신청하신 분들한테만 할게요. 근데 신청도 모든 분들한테는 좀 그럴 것 같아요. 자, 어차피 2025년 연말이에요. 그죠? 선물이란 개념으로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딱 남은 12월 달까지만 드릴게요. 그래서 선착순 딱 100명만. 그 이상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선착순 100명에게만 이 코인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게요. 딱 12월 말까지만. 아시겠죠? 근데 빠르게 100명이 넘어버리면 오늘 그때 가서 조금 생각해 볼게요. 근데 그렇게 쉬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너무 유통 물량이 적어버리면 서로 피차 안 좋아요. 제가 대충 계산해보니까 100명 정도까지는 괜찮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지금 바로 신청을 주시면 됩니다. 자, 제 개인 번호로 문자 하나만 보내주세요. 010-5890-6321 010-5890-6321로 선물이라고 문자 하나 주세요. 정말 2026년 여러분들 대박나게 해드리자. 지금 바로 선물이라고 빠르게 보내십시오. 선착순 100명입니다. 자, 오늘 전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